자, 국가도 서민도 모두 빚을 내서 빚 갚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. 하지만 딱 한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. 바로 시중은행들입니다. 최대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는 굉장히 높은데 예금 이자는 여전히 낮은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요, 금융권을 향해서 경고를 한번 했죠. 더 이상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. 그런데 은행의 이 예대 금리 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,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,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그만하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 금리 차는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.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묶어놔갖고 우리가 내리고 싶어도 대출 이자를 못 내려요 라고 하는데,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어차피 대출은 받기 힘들게 만들어 놨고 누가 대출 금리 내리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죠.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되는 거고요. 또 한 가지, 예금 금리를 올려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분명히 있죠. 네.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. 절반은 맞고 절반은 그래요? 저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대출 금리든 예적금 금리든 책정을 할 때 그거를 금리를 만들기 위한 시장 금리라는 게 또 있어요. 예를 들면 대출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옵니다. 근데 은행채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게 다 이제 기반이 돼서 최종 대출 금리나 예적금 금리도 만들어지는 건데, 예적금 금리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죠. 근데 대출 금리는 사실 최근에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린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측면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. 아까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정말로 복잡한 요소들이 그 대출 금리 안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간단한 문제는 아니군요. 네,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걸 온전히 그럼 시장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도 예대금리 차가 커진다. 그럼 당연히 이제 은행들도 100번, 1000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.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 금리는 왜곡돼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는 은행들의 주수익원이 이런 예대 금리 차에서 오는 순이자 마진이라는 거. 그렇죠.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